안녕하십니까, 이승 원장입니다. 제가 얼굴이 지금 좀 검게 좀 탔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면서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바다나 이런 데 가서 수영도 하고, 제 취미인 카약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햇빛에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꽁꽁 싸매고 해요. 그런데도 많이 타는 편입니다, 여름 되면. 환자들 중에서 제가 햇빛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뜰 때 운동을 하면 수면에도 좋고 생체 리듬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댓글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햇빛이 피부에 안 좋으니까 이렇게 피부를 다 가리고 운동을 해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웬만큼 다 가려도 햇빛이 몸에 어떻게든 영향을 줍니다. 침투를 하기 때문에 다 가리고 하셔도 괜찮아요. 피부는 보호하셔야죠. 그러니까 꽁꽁 싸매고 해도 충분히 태양의 비타민 합성 능력과 태양의 리듬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리고 하셔도 상관이 없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진액이 부족해졌을 때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전신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진액이 뭐냐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자면, 몸에 수분의 공급, 그러니까 세포가 수분, 영양소, 산소 이런 걸 받아서 세포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나 기관들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런데 수분, 영양분 이런 게 잘 도달하지 않았을 때 세포는 어떻게 되냐면 수분 부족 현상에 시달려요. 그리고 쪼그라들고 건조해지고 세포 본연의 기능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분비샘 기능, 몸에서 침이라든지 땀이라든지, 그리고 소화기 안쪽에서는 다 점막층으로 덮여 있는데 끊임없이 분비액이 분비돼야지만이 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장기 자체가 딱딱해지지 않고 몰랑몰랑 촉촉한 형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즉, 진액이 고갈이 됐을 때, 몸이 말랐을 때 몸이 전체적으로 다 건조해지면서 정상적인 작동 능력을 잃어버린다 보시면 됩니다. 결국 진액이 고갈되는 것은 젊은 나이에는 잘 고갈되지를 않고 55세 이상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런 기능이 줄어든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쁘죠? 네,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립니다. 진액이 고갈됐을 때 제일 상단부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머리가 가늘어져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푸석푸석해져요. 모공에서부터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공의 세포 능력이 떨어지니까 좋은 머리카락을 못 만들어내고 영양이 부족한 머리카락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늘어지고 푸석푸석하고 건조한 형태, 머릿결이 나빠지겠죠. 그리고 두피가 건조해지니까 이렇게 간지럽고 각질이 일어나고 그런 형태가 생기고, 모공 자체의 능력이 떨어지고 모공 자체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 탈모가 일어나요. 탈모, 그 다음에 두피 건조, 모든 세포가 수분과 영양분을 못 받은 현상들이 다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안구 건조 발생하고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명이나 귀 울림, 요게 발생했을 때 어지러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의 기관들의 충분한 영양과 수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귀의 달팽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명, 소리 나고 귀 울리고 어지러움, 이런 게 이제 체중 저하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같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코는 건조하고 비염 같은 게 잘 생겨요. 코 점막이 촉촉하게 돼 있어야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를 잘 잡아내는데, 점막이 건조하니까 그런 걸 잘 못 잡아내요. 그래서 코 안쪽이 늘 건조하고 바짝 말라 있으니까 염증이 생기니까 거기서 콧물 같은 게 쉽게 발생하고 감기 같은 게 잘 걸리고 농이 잘 차는 거죠. 그리고 입술 건조, 구강 건조, 혀 건조. 요 입술, 우리가 여기는 피부고 요거는 점막이에요. 입술은 거의 점막과 피부의 경계선인데 실질적으로는 안쪽 피부, 구강 상피세포랑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쪽, 외부 피부가 아니고 안쪽의 피부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입술이 말랐다 하는 거는 내 몸의 안쪽 면, 내장 쪽이 건조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침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니까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혓바닥이 까끌까끌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에 이물감이 굉장히 잘 발생합니다. 목구멍에 우리가 넘어가는 부분이 점액질이 충분히 나와서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건조하니까 음식을 삼킬 때 한번 걸렸다가 내려간다. 그리고 먹고 났을 때 뭔가 걸린 느낌이 자꾸 난다. 물론 이게 위의 문제로 인한 역류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결국 역류도 위 자체가 건조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물감, 또 옛날 말로는 매핵기라고 표현도 잘 하죠. 이런 거 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진액 고갈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팔다리 수족, 건조, 냉증, 이게 잘 생겨요. 혈액이 충분히 도달하지 않았다, 수분이 충분히 도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다 피부에 건조를 유발하고, 혈액이 충분히 안 들어왔으니까 말초가 냉해지겠죠. 시리고 차갑고 겨울이면 더 심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와 기관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마른 기침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마른 기침이라는 게, 우리가 젊은 층, 어린아이들은 기침을 해도 마른 느낌의 기침을 하지 않아요. 진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건조한 형태의 기침을 하질 않는데, 마른 기침은 주로 노인성 기침이죠. 밤 되면 왜 더 마르냐면
우리 낮에는 그래도 움직이니까 혈액순환이 돼서 폐나 기관지 쪽으로 혈액이 들어가서 거기에 분비샘이 그나마 작동을 좀 해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잘 때는 몸을 안 움직이니까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고 더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밤에 마른 기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른 기침을 하게 되고 쉰 목소리, 허스키한 목소리. 목소리가 젊을 때는 이렇게 카랑카랑하게 노래도 잘 부르고 목소리도 이렇게 맑았는데 나이 드니까 이거 뭐 목소리도 변하고 허스키하고 이 쉰 목소리가 계속 나는데 이거 뭐 나이 들어서 그런갑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액이 충만한 사람들은 초롱초롱한 목소리, 카랑카랑한 좋은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목소리가 쉬었다는 게 폐와 기관지가 건조해지기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또 심장에 진액이 고갈되면 흉통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하고 열감을 느껴요. 심장은 계속 박동을 하기 때문에 열이 계속 발생하는 장기인데 우리가 엔진이라는 구조를 생각해 보면 엔진이 기름에 의해서 이렇게 열이 나잖아요. 연소작용을 하면서. 그런데 냉각수가 그 열을 계속 식혀주고 있어요. 엔진을 식혀주기 위해서 물이 들어갑니다. 냉각수라는 게. 마찬가지로 심장도 관상동맥에 의해서 심장 자체의 영양과 그걸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가 계속 공급이 돼요. 관상동맥을 통해서. 그런데 몸에 진액이 부족해진다. 좋은 수분이 충분히 도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열을 제어하지 못하고 가슴에 열이 난다. 답답하다. 한숨을 쉰다. 그리고 가슴이 통증을 느낀다. 뻐근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어 있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밑으로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액이 고갈되는데 그럼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보충해서 음식으로 먹거나 뭘 좋은 걸 먹어야지 보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먹어야 될까요? 만성 질환 상태가 되었고 몸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많이 생긴 상태에서는 단백질 같은 걸 많이 섭취해서 이걸 보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식물성으로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액이 많이 고갈된 상태에서 식물성으로 좀 섭취를 해서 기능들이 좀 올라오면 그때 여러 가지 단백질도 먹고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물을 드셔야 될까 고민해 봅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좋은 식물은 뿌리입니다. 뿌리. 당연하겠죠. 식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다가 영양분을 저장하겠어요? 겨울 되면 다 떨어져 나갈 잎에 좋은 걸 많이 저장해 놓겠어요? 줄기에 저장해 놓겠어요? 눈에 보이는 건 잎과 줄기지만 실질적으로 식물들은 뿌리에 좋은 걸 다 저장하고 있어요. 왜? 위에가 날아가든 뭐 불에 타든 겨울이 돼서 다 시들든 남아있는 건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에 좋은 건 다 저장하고 있다가 위에 상황이 나빠졌을 때 뿌리에서 다시 공급해서 기능을 다시 살려 올리는 거죠. 식물은 뿌리에 진액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식물이 좋을까요? 뿌리 중에서 우리가 기근 상황에서 옛날 사람들이 뭘 먹었어요? 초근, 피를 먹고 버텼다 얘기를 하잖아요. 구황작물, 풀뿌리, 나무 껍데기 먹고 버텼는데 실질적으로 나무 껍질까지 먹는 상황은 정말 풀뿌리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가급적 풀뿌리 수준에서 먹어야지 나무 껍질 먹어서 좋을 게 없어요. 목질이 딱딱한 걸 우리가 소화기가 버텨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나무 뿌리도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초근, 풀뿌리. 어떤 풀뿌리냐? 다년생 풀. 그러니까 올해 바짝 씨 뿌리고 해가지고 뭘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겠어요. 몇 년씩 사는, 계속 조건만 맞으면 계속 살아가는 다년생 초본, 다년생 초본의 뿌리가 좋은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늘 먹고 있는 그런 식품들 있어요. 도라지, 더덕, 연근, 우엉,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계속 먹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잘 드셔주셔도 진액이 고갈되는 것들을 평상시에 막아줄 수 있는데 이미 좀 고갈이 됐을 때는 음식으로 뭔가를 먹는 걸로 보충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먹으면 조금 낫긴 낫고 더 심해지지는 않는데 확 개선된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보다 조금 더 약재 수준에서 보강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폐, 아까 마른 기침이 나오고 쉰소리가 나오고 호흡이 건조하고 요럴 때 폐는 사삼, 맹문동, 산약도 여기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둥글레 요렇게가 도움이 됩니다. 둥글레 흔하죠, 그죠? 제가 환자들한테 커피 드시지 마세요. 커피가 소화기도 건조하게 만들고 폐도 건조하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몸을 건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먹으면 몸이 점점 건조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커피 드시지 마세요 하면 그럼 뭐 먹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겠죠. 그런데 이제 녹차라든가 이런 거를 또
먹으려고 해요. 녹차, 홍차. 근데 그것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권장드릴 수 없고, 둥글레라든가 현미 녹차, 곡류로 만든 이런 차나 둥글레가 백합 뿌리들이 영양분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고 있고 촉촉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합과 식물들의 뿌리가 진액을 많이 도와줘요. 둥글레 차 드시면 돼요. 굉장히 순하면서도 좋은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사산 맹문동 이런 것들이 다 뿌리면서 쫀득쫀득하고 촉촉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산약 마찬가지로 미끌미끌한 걸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먹으면 마른 기침을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많이 먹어도 크게 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뭐 제가 항상 추천하는 거는 하루 4g 정도, 4g 이상만 초과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끓여 드셔도 되고, 깨끗하게 세척한 거는 씹어서 드셔도 맛이 있어요. 먹어보면 어떤 맛이냐면 다 달달한 맛이에요. 우리가 단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대인들은 단맛을 싫어하죠. 좋아하면서도 싫어하죠. 맛있으니까 좋아는 하는데 이 건강에는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건강에 안 좋은 당은 다 정제당, 쉽게 말하면 사탕수수에서 이렇게 추출한 당이겠죠.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있지만, 자연 상태에서 뿌리가 가지고 있는 단맛은 몸을 보양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을 하면서도 혈당을 올리거나 몸에서 나쁜 영양, 세포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이 없고, 고지혈증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안 미쳐요. 특히나 뭐 당뇨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자연 상태의 뿌리 식품들 중에서 단맛이 난다, 대부분 좋은 식품이고 해가 없어요. 구황 작물들이 대부분 그런 맛이 나요. 심장에 진액이 고갈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이 나고 답답해지고 흉통 같은 것들이 느껴지겠죠. 심장의 관상동맥에 혈류와 수분과 영양분이 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심장을 보강해주는 좋은 식품은 단삼, 홍화, 당귀, 지황 이런 류인데, 이런 기본적으로 혈에 좋다 하는 이런 약재들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플라크가 끼고 이 기름때가 끼면서 이 혈관을 점점 막게 되고, 이쪽으로 혈류가 공급되는데 이만큼 들어온 것들이 이쪽으로 이만큼은 못 가고 여기는 더 줄어버리는, 그런 혈관이 말초 쪽으로 가면 약해지고 좁아지는 그런 성향을 띠잖아요. 단삼, 홍화, 당귀, 지황 이런 애들은 이걸 녹이는 작용이 있어요. 용혈 기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뚫어내는 역할을 해서 충분한 혈액이 말초까지 도달하게 해준다. 말초 도달이 목적이에요, 이런 약재들은. 그리고 그런 기능만 하느냐? 아니고 혈관 벽의 탄력을 높여줘요. 혈관이 노화가 되고 기간이 오래 지나고 플라그가 많이 끼고 그랬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혈관의 신축성이 줄면서 뻣뻣해져요. 뻣뻣해지면 혈액이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뭐 운동을 하거나 가만히 있을 때 혈류가 계속 압력이 변하잖아요. 많은 혈액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혈관이 좀 확장이 되고, 적은 혈류가 들어왔을 때는 수축해서 고른 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혈액이 들어왔을 때도 이 혈관이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적은 혈류가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늘어져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축성, 탄력성이 중요한데, 젊은 사람들은 다 탄력성이 좋아요. 근데 딱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 이 플라그 끼는 것도 있지만 이 탄력이 떨어져서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상황상 바뀌는 혈류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말초 순환장애라든지 기능 저하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여기에다가 혈관에다가 영양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혈관이 좀 더 건강하고 탄력성 있게 유지되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이. 물론 이런 것들을 좀 초과해서 사용을 하면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해요. 약간 부작용도 있는 약이기 때문에 적정량을 사용해야 되고, 일반인들이 드실 때는 다 2g 초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같이 쓸 때도 한 2g 정도를 초과하지 않아도, 적게 먹어도 해 없이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끓여서 차처럼 먹으면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 두 개 세트면 아까 말했던 피부, 머리카락, 코, 입술, 흉부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해요. 왜? 폐가 촉촉해지고 폐 순환이 좋아지면 산소 공급이 좋아지죠. 그리고 폐와 심장이 협업을 해서 수분 공급량을 빠르게 늘려나가기 때문에 상부 쪽 건조감이나 상부 쪽 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잡아요. 이렇게 처방을 했을 때. 내용이 길어져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위나 대장이나 하초 쪽, 이런 쪽에 건조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